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은 매월 임직원들의 급여를 입력해서 이제 급여 명세서를 지금 임직원들한테 교부하고요. 그 급여에 대해 급여 입력을 통해서 이제 원천징수 계산한 그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 자료 입력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여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제 회사마다 각종 수당이나 공제 항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 실정에 맞춰서 수당과 공제 항목을 기초 코드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을 등록한 다음에 이제 매월 급여자료 입력을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케이스인데요. 이거 제가 교재에다가 이거 못 써놔서 그런데 8000번이라고 좀 써놔주세요. 8000번 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주식회사 빵공장은 빵공장의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이 다음과 같다. 우리 세법 규정에 따라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수당과 공제 항목을 등록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식대인데, 자,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식대 수당은 이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래서 지금 식대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식대는 비과세를 일으켜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 설명을 드리고 화면을 보면서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운전보조금이에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어떤 거였었어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이면서 업무 수행에 본인이 직접 수행에 이용하고 별도 여비정산을 받는 대신에 매월 그 사내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자가운전보조금 수당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만든 사례를 보니까 본인 소유 차량인 거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받는데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규칙에 의해서 받는데 30만 원씩 받는데요, 매월. 그럼 20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이 자가운전 보조금 수당 과세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등록을 하는 건 맞아요. 맞고요. 다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코드를 이렇게 걸어주는데 2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30만 원을 입력하면 20만 원은 비과세로 입력이 될 거고 10만 원은 과세로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직책수당은 우리가 과세 수당이니까 우리가 직책수당은 이렇게 과세로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여러분 비과세 코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에 여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연장근로 비과세에 여로되어 있으면 비과세로 인식이 되는데 자 만약에 사원 등록에 생산직에 여로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도 여로되어 있어도 만약에 급여 자체가 멀쩡히 급여가 210만 원이 어, 210만 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과세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로 무조건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과세로 해도 프로그램이 월정액 급여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과세, 비과세 이걸 다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야간 근로 수당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과세 코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수당 항목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좀 많이 낯선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쭉 드린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이 KNF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수당이 7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삭제는 안 돼요. 예, 삭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여기 사용 여부를 이렇게 부로 선택을 해주면 급여 입력할 때 이제 그 수당은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요.
기본값 7개의 수당은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용 여부를 불허하면 되고, 자, 만약에 이제 과세 식대 항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식대가 비과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식대 비과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건 삭제가 안 되니까 우선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식대 여기 지금 사용 여부를 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로 바꿔준 다음에 요 밑에다가 추가로 과세 식대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제 프로그램 화면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당을 등록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과세 수당을 이제 등록한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비과세 코드를 걸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수당 등록 화면에서 만약에 비과세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요 야간근로 수당에 맞는 비과세 코드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정액은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 급여에 판단할 때 이 월정액 급여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제가 잠깐 지웠다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월정액 급여라는 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월정액 급여 여기에 정기라고 되어 있으면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는 거고 부정기라고 그랬으면 월정액 급여에 포함을 안 하는 건데 이 월정액 급여를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210만 원을 판단할 때 이 수당이 월정액 급여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여기다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월정액 급여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을 말하는 거죠. 부정기적으로 받는 상여 같은 것도 포함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이제 월정액 급여예요. 통상임금은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말하는 건데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에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뭐 그거를 선택하는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근데 우리 시험 목적에서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제 항목도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학자금 상환 이렇게 해서 기본값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은 삭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는 뭐 기부금을 공제한다든지 사후회비를 월급 줄 때 공제한다든지 이렇게 공제 항목이 있다고 그런다면 추가로 공제 항목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공제 항목의 뭐 소득 유형 이게 뭐 기부금인지 대출해 준 건지 그런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여러분이랑 저는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K랩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세무위급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급여와 관련된 거는 8000번에다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8000번에다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메뉴를 들어가 보면 사원 등록하는 거는 저번 강의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수당하고 공제 항목을 등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수당 공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7개의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삭제가 안 돼요. 만약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식대가 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 수는 없고요. 그럼 요거를 사용 여부를 불허한 다음에 여기다가 과세로 이렇게 식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우고 싶으면 F5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테스트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체계는 없지만 만약에 비과세 수당 중에 육아 수당을 비과세 수당을 만약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구분해 주시고 비과세로 구분했다고 그런다면 여기 비과세 코드를 반드시 F2번 눌러서 육아수당 이렇게 해서 비과세에 관련된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F5번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당 항목을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등록 항목도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미리 사전 입력된 거니까 지웠다가 여러분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렇게 4대 보험하고 학자금 상한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공제 항목이다 그러면 기본값은 삭제가 안 되고요. 기본값은 삭제가 안 되고 사용 여부를 불우해서 나타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급여 입력할 때 불우해 놓으면 이 항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자, 지금 요 빵공장이라는 회사는 식대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 매달 10만 원씩 준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대 수당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인데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한테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고 회사 규칙에 의해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별도 여비 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초과되는 10만 원은 자동으로 과세로 인식이 돼요. 자, 그럼 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기본값으로 비과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문제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되는 항목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삭제가 안 되니까 이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를 부루해주고 여기다가 과세,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자,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 항목은 마찬가지예요. 공제 항목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있다 그러면 공제 항목을 만들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 사후회비를 공제 항목을 넣고 싶다. 이렇게 사후회비 넣고 요 사후회비가 성격이 뭐 대출금 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부금 내기 위해서 공제하는 거 아니죠. 뭐 이런 정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타로 해주면 돼요. 이거저거 아니면 그냥 나머지 기타.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거니까 열어 넣어주시면은 공제 항목도 회사 실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항목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직책수당.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 비과세 공부할 때 직책수당이 비과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면 다 과세예요. 그러면 직책수당은 여기 이미 입력되어 있는데요. 과세로. 그럼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또 야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은 여러분 다 비과세로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냥 비과세로 하라고 하냐면 자, 비과세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자, 우리가 전 강의에서 우리 회사 직원 3명 있어요. 대표이사 포함해서. 자, 홍미라가 생산직이었잖아요. 그러면 홍미라 생산직이 여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이 초과되면 이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과세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불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코드를 만들었지만 사원 등록에서 이게 과세로 되어 있으면 비과세가 아닌 걸로 되어 있으면 과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웃긴 거는 만약에 생산직 등 여부에 여로되어 있고 직전년도 총급여액과 월정액급여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연장근로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라는 게 우리가 초과근로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비과세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해서 홍미라를 이제 급여 입력할 때 210만 원이 넘게 이제 뭐 기본급을 입력해버리면 얘가 지금 비과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과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우선 이거 원상복귀 해놓고요. 결론은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수당이 나오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비과세 코드를 걸면 웬만해선 프로그램이 걸러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수당공제 여기 지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공제를 클릭해서 야간근로 수당 우리가 이론 때 배웠던 초과근로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비과세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 교재 집필할 때 뭐라고 해놨어요? 자, 이거 할 때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호하라고 해놨잖아요. 자, 여러분 실무적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쓰지도 않는 수당을 급여 명세서에 나타나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호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럼 제가 불러줄게요. 지금 기본급은 당연히 이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상여는 없어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상여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불호해주면 돼요. 직책수당 있어요, 없어요? 직책수당이 아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열호해 주시면 되고, 월차수당은 우리가 아까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호해 주시면 돼요. 식대비과세 맞죠? 그럼 이거 사용여부 열호해 주시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열호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야간근로수당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냥 비과세로 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여를 불호해 주시고, 월차수당을 불호해 주시고. 자, 공제 항목은 여러분 보니까, 자, 공제 항목은 사후회비가 있는데 3만 원씩 매월 공제를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이제 사후회비 공제를 안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 사후회비 공제 항목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여기 수당 등록 탭이 있고 옆에 공제 등록 탭이 있어요. 공제 등록 탭을 눌러서 사후회비를 만들어 주시고 이 사후회비의 유형은 뭐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아니면 그냥 기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용할 거니까 사용 여부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1월달 급여를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1월 급여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는 건데 참고로 제가 요 교재에 뭐라고 해놨냐면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5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나왔고 사후회비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자,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공제 항목에 입력한 게 없는데 나오죠? 이건 기본값으로 이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수당 공제를 누르면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연습하고 또 다양한 기출문제 풀면서 다양한 사례를 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당 등록까지는 등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급여 입력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제가 만든 사례를 보시면은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대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1월 달 급여를 입력한 후에 그럼 이거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똑같이 이제 매달 입력을 하라는 건데 여러분 1월 달 입력한 다음에 2월부터 6월에 대한 급여를 다중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급여만 1월 달 급여만 오타나지 않게 잘 입력해서 이거를 복사할 거예요. 2월부터 6월까지. 자, 공제되는 금액은 자동 계산된 금액을 무시하고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한 거 있죠. 공제하는 항목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공제 항목 요걸로 입력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된 거 무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로 입력을 해달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입력해 놓으면 이게 또 자동으로 산출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무시하고 여기 제시된 걸로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김서울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서울의 기본급은 7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7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사원등록에 보수월액이 입력돼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또 4대 보험이 산출이 됐어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거기 제시되어 있는 걸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죠. 자, 거기 교재 보니까 건강보험료 26만 5,500원 똑같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되어 있고 우선은 여기 수당 항목을 다 입력하고 확인해 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직책수당은 김서울 대표이사인데 얼마 있습니까? 직책수당은 30만 원이라고 보입니다. 30만 원. 식대는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에요. 그 표에 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요 식대를 여기 10만 원이라고 메모해 놓은 것 같은데 요걸 20만 원으로 좀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 20만 원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식대를 20만 원씩 주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0만 원씩 주고 있어서 그 제가 제시한 급여 내역에도 2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숫자만 좀 20만 원으로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 있어요, 여러분? 김서울. 교재 보니까 30만 원 있죠? 30만 원 이렇게. 자, 30만 원 입력을 하면 식대 비과세 20만 원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하고 해서 비과세가 40만 원만 인식이 되고요. 요 10만 원 초과된 건 요 과세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교재에 보니까 대표이사는 야간근로수당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780만 원 다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지급 항목에 수당 항목. 공제 항목은 보니까 국민연금이 265500 동일합니다. 그럼 그대로 두고요. 건강보험이 262330 요것도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이 33,970원 맞죠? 고용보험은요? 고용보험은 66,600원 맞네요. 자, 근로소득세도 여러분 똑같이 나왔는데요. 61만 1,830원. 맞죠? 6만 1,180원. 맞아요. 그래서 공제 금액의 합계를 여러분 교재 보시면 130만 1,410원. 130만 1,410원. 이렇게. 우리가 130만 1,410원.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틀리면은 위의 금액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랑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꼼꼼히 그 숫자를 확인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6월까지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확인 안 하고 복사해서 숫자를 잘못 복사하면 지우고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서 맞죠? 그래서 1301, 410 맞게 돼 있고 그래서 780 중에 공제금액 뺀 나머지를 차인지 금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차인지 금액이 649만 8,590원. 649만 8,590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민기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최민기 기본급이 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20만 원. 식대는 2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최민기 영업부 직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은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최민기는 영업부 직원이니까 생산직 직원은 아니니까 야간 근로 수당도 당연히 이제 과세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식대 20만 원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하고 해서 40만 원만 비과세가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과세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공제 항목도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자, 238500 맞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187880. 맞게 나왔네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24,330원. 그렇죠? 고용보험료가 49,950원. 똑같이 나왔네요. 자, 사후회비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이사 김서울은 사후회비가 없었는데 최민기 영업부 직원은 사후회비 만 원씩, 만 원이에요. 만 원을 지금 이렇게 공제를 했고요.
그렇죠? 10,000원이네요. 자, 여러분 요 교재에 보시면은 요 사후회비 3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요거 10,000원으로 좀 바꿔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후회비는 지금 10,000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1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후회비 10,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소득세 요금액 맞나요, 여러분? 27만 10원. 맞네요. 그리고 2만 7천 원.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급여 명세서에 보니까 공제되는 최민기의 공제합계가 80만 7,670원. 그죠? 80만 7,670원. 맞죠? 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자, 514만 2,330원이죠. 요 금액이 514만 2,330원 맞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당도 맞죠? 요 500만 원, 취직수당 20만 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대가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이 25만 원 맞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를 복사할 거니까. 자, 우리 홍미라 제주부 직원, 홍미라도 한번 해볼게요. 자, 홍미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300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기본급이 300이라는 거는 월정액 급여가 매달 매달 받는 월정액 급여가 어때요? 21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니까 이 홍미라가 아무리 생산부 직원으로 걸려 있다 하더라도 혹시 연장근로 비과세로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이 야간근로 수당은 210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기본급이 들어갔으니까 과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걸러서 인식해 주는 거예요. 자, 직책수당은 얼마가 있어요? 직책수당은 5만 원이죠. 5만 원. 50만 원, 5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식대수당은 홍미라가 얼마 있죠? 식대수당은 20만 원 있어요. 교재 보니까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30만 원 있어요. 교재 보면서 해보세요. 야간근로수당도 30만 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수당의 총 합계가 385만 원. 자, 지금 10대가 비과세 20만 원 인식됐고요. 자가 운전 보조금이 20만 원 비과세에서 비과세가 40만 원이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간근로 수당은 결국에 과세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공제 항목 살펴보면요. 국민연금이 141750 맞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111660 맞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4,460원 맞네요.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31,050원 맞죠? 31,050원. 소득세가 44,640원. 또 지방소득세가 4,460원. 그래서 사후회비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사후회비는 우리 10,000원으로 하기로 바꿨죠. 3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더니 공제금액이 35만 8,02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인지 금액이 349만 1,98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입력 잘 따라오셨어요? 자,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은 거기 제가 화면 캡처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캡처된 거, 김서울 거,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민기, 그리고 홍미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요 숫자가 맞는지 한번 책하고 대조해 봐 주세요. 혹시 오타는 없는지.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다 맞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다 맞게 잘 나와 있어요. 최민기도 선택해 주시면 최민기도 제가 교재랑 한번 맞춰 볼게요. 최민기도 지금 20만 원, 20만 원, 식대 20만 원, 여기 30만 원, 25만 원. 요것도 잘 오타 나지 않고 맞춰져 있습니다. 공제 항목도 요 금액 그대로 잘 들어갔는지 제가 맞춰 보니까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이걸 복사할 건데 요게 이제 오타 확인을 안 하고 복사해 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좀 꼼꼼히 저도 한번 보고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또 오타 낸 건 없나. 이렇게 해서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잘 들어가 있고요. 공제 항목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사후회비 10,000원으로 하기로 했죠. 30,000원 아니라 10,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제시했냐면 이렇게 잘 입력했으면 자,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매달 들어가서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사 기능이 있어요. 자, 복사 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요 2월에서 6월을 똑같이 1월달 거를 복사를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요 밑에 거는 여러분 제가 그 급여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한번 보라고 요걸 참고로 해놓은 거니까 요걸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급여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다라는 참고 자료로 제가 해놓은 거니까 뭐 회계 처리 도움되라고 해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걸 입력하라고 제가 해놓은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했으면은 복사하는 기능 알려드릴게요. 자, 복사하는 거는 제가 여기 말로 써놨죠. 그래서 지급일자를 클릭해서 다중복사를 클릭해서 기속을 2월에서 6월로 하고 지급일은 25일로 해서 복사를 클릭하면 1월달 급여가 2월에서 6월까지 동일하게 복사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로 여기다 써드렸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이제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뭘 클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급일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사, 다중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자, 복사하려는 월은 2월부터 6월을 우리가 똑같이 복사를 하고 싶고요. 자, 어떤 회사는 그달 거를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달 거를 그달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다음 달 지급하지 않고 매월 25일 날 지급하고 있으니까 당월 지급으로 해서 25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복사를 클릭하면은 1월달 아까 여러분 저랑 확인했던 그 자료가 똑같이 2월에서 6월까지 복사가 됩니다. 복사 눌러보시고 얘 눌러보시면 이렇게 복사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사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복사하라고 해서 문제 지시 사항에 맞춰서 복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종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일하게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급여 입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수당공제를 비과세, 과세냐 이걸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도 입력하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틀리지 않게 오타나지 않게 꼼꼼히 확인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참고로 여러분 회계 처리 이렇게 급여 명세서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여기 해놓은 거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자, 빵 공장의 7월달 급여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6월달 급여와 동일하대요. 자, 근데 특이사항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제조부서 홍미라가 우리 홍미라 직원이 있었잖아요. 7월 25일부로 퇴사했대요. 퇴사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만약에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 퇴사한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버립니다. 연말정산. 자,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하는 방법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배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프로세스 흐름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연말정산하는 걸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더 이해가 확연하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간 만약에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그 퇴사한 시점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바로 해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자, 7월 달에 우리 직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대표이사 김서울, 영업부 최민기, 근데 이제 홍미라가 마지막 달이 되는 거죠. 그만 퇴사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퇴사자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사원 등록에서 퇴사 일자를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퇴사 일자를 입력해 주셔야지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퇴사 일자를 입력 안 하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못 합니다. 자, 퇴사 일자를 입력하시고
우선은 6월달 급여와 7월달 급여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중복사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7월달 급여 입력할 때 6월달 거 복사하겠니? 라고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6월달 거랑 7월달 거랑 동일하다고 제가 가정했으니까 복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사해서 7월달에 홍미라의 급여 입력을 하면요. 홍미라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에 중도태사 연말정산을 클릭하면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데 우리가 근로소득편에서 연말정산 계산 구조 배웠던 거랑 동일한 구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계산 구조는요.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를 빼는데요. 그렇죠?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를 빼고요. 2년주택신 이런 거 했었죠? 연금보험료 공제를 빼고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이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나 이런 보험료하고 주택자금 관련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런 것들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공제에서 뺀 다음에 그럼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프로그램이 세율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산출세액 계산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액공제되는 거 어떤 거 기억나세요? 자녀 세액공제도 있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있었고 특별세액공제 해가지고 보의교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또 여기 맨 밑에 보면 월세액공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들을 적용해서 이 퇴사한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여러분 봐요. 결정세액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홍미라가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로 해가지고 지금 세금 낸 게 26만 7,840원이에요. 그러면 퇴사할 때 연말정산 해봤더니 세금이 안 나왔어요. 결정세액이 빵이에요. 근데 내가 낸 세금이 26만 7,84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 환급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연말정산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중도 퇴사자가 생기면 중도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홍미라를 선택해서 중도 퇴사자 중도 정산소득세 이렇게 이제 반영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공제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걸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공제되는 숫자가 이만큼인데 이걸 마이너스 했다라는 건 공제되는 금액이 주니까 이 마이너스 입력한 것만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교재 내용을 쭉 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입력을 같이 한번 해봐봐요. 자, 그러면 자, 6월 달까지는 우리가 입력을 한 거는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럼 7월 달 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중도 퇴사자 정산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우리 교재에도 써 있다시피 홍미라의 퇴사일자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홍미라의 퇴사일자가 언제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있네요. 7월 25일 날 퇴사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2024년도 올해 7월 25일 날 퇴사했다 라고 퇴사일자를 입력해 주셔야지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퇴사일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 분홍 색깔인가요? 하여튼 이 분홍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퇴사자로 입력했다라고 색깔이 좀 확 들어오죠. 자, 그러면 퇴사일자를 입력한 다음에 급여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급여 입력은 요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 몇 월 달 입력하자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7월 달. 그럼 요거를 7월 달로 들어가 주시고 자, 매달 우리는 급여를 25일 날 주니까 25일을 누르는 순간 그쵸? 뭐라고 떠요? 아까 교재에 나와 있듯이 전월 급여 대장을 복사합니다. 자, yes 눌러주세요. yes 눌러주시면 우리가 6월 달 거 그대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홍미라는 퇴사자로 이렇게 해서 딱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니까 우리 교재 케이스 2번이었죠? 자, 우리 교재 보니까는 케이스 2번에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틀리진 않겠지만 자, 요 김서울 같은 경우에는 700 여기 식대 20이었고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이 3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직책수당은 3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40만 원 그대로 잘 들어가 있고요. 780만 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265, 500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262, 330 맞고요. 교재 보시면 33,970원 장기 요양보험료 맞고 고용보험료도 66,600원 맞고요. 사후회비는 대표이사는 안 뛴다고 그랬으니까 사후회비는 없어요. 교재에 보면 소득세도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61만 1,830원 또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로 6만 1,180원 그래서 공제 총액이 130만 1,410원 그러면 780에서 공제금액 빼면 나머지가 차인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최민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교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500,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20, 그리고 식대수당은 20,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30만 원, 야간근로수당 25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총 지급 총액이 595만 원이네요. 그렇죠? 자, 공제 항목 맞나요, 여러분? 238500, 187880, 그렇죠? 그리고 24,330원, 그리고 49,950원, 그리고 27만 10원이죠. 그리고 27,000원, 그리고 사후회비 만원입니다. 자, 어때요? 맞죠? 자, 퇴사자 홍미라가 있습니다. 자, 기본급 3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재 보시면 식대는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 5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3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30만 원 되어 있어요. 자, 공제 항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제 항목은 14만 1,750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11만 1,660원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14,460원 고용보험료 3만 1,050원 자, 사후회비는 만원 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소득세에서 이제 여기서 엔터를 쳐보면 여기 창이 안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얘는 지금 퇴사자니까 지금 이 7월 25일 퇴사하는 이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상단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홍미라를 선택하고 이걸 눌러주시면 우리 교재에서 봤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미지상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거냐면 7월 25일까지 이 홍미라가 받은 총 급여액, 여기 총 급여액이에요.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자, 근로소득공제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럼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뺀 게 근로소득금액. 우리 여러분 이론 설명할 때 했던 얘기들이죠.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는데 자,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왜 들어간 거냐면 잠깐 설명드려보면 여기 사원 등록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홍미라에 대해서 부양가족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150만 원 뺀 거고 홍민석 60만 원인데 또 경로자 1명, 장애인 1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김간호 여기 지금 자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쪽에 자동으로 끌고 온 거예요. 본인 150, 배우자 150, 아까 장애인 경로제자 각각 1명씩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은 이제 2명이니까 그죠? 부양가족 2명 요거에 대해서 이제 150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금액들을 산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2년 주특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 2년 주특신이니까 연금보험료 공제. 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낸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국민연금 낸 거는 이 노란 색깔 더블 클릭해보면 우리가 급여 입력을 1월부터 7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민연금 입력된 거,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부담한 거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전액 다 공제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 금액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밑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2년 주택 신이라고 그랬었죠. 특별소득 공제. 그죠? 특별소득 공제는 혹시 기억나요? 보험료 소득 공제. 이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노란 색깔을 클릭하면요. 뭔가 창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급여 입력할 때 이렇게 연금보험료,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급여 입력할 때 이 건강보험료, 그렇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험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 공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 여러분 주택자금 관련해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런 거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연말정산 때 요거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소득 공제 보니까는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고, 자, 또 2년 주택 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신이 뭐예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요 노란 색깔 더블 클릭하면은 굉장히 한도식이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통 시장에서 쓴 거 해가지고 한도 쭉 적용돼서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도 이렇게 입력하는 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지금 478만 5,250원이잖아요. 그럼 1,400만 원 이하까지 6%였으니까, 그쵸? 과세 표준 4785250 곱하기 6% 해보면 딱 요 금액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예, 28만 7,115원.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 감면은 우리가 근로소득편에서는 따로 얘기 안 했고 세액 공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세액 공제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자녀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130만 원 이하까지는 요 산출세액이 55%였잖아요. 기억나요, 혹시?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은. 287115 곱하기 55% 하게 되면 157913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세액 공제되고 자녀세액 공제, 그 다음에 뭐 연금계좌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소한 공제해주는 표준세액 공제도 나와 있네요. 자, 지금 특별세액 공제가 없으니까 표준세액 공제가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표준세액 공제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유가 13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13만 원이 다 안 되는 이유가 표준소액공제를 다 해주고 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정세액이. 그래서 최대 0 값이 될 때까지 이제 공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액공제가 딱 돼가지고 이 금액 28만 7,115원만큼 세액공제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액공제를 다 해줬으니까 결정세액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서 자, 똑같아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제가 이미지 캡처한 거랑 숫자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은 빵원인데 퇴사할 때까지 원천 징수된 게 26만 7,840원이니까 퇴사할 때 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도퇴사자 정산한 이 중도정산 소득세를 급여 입력에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급여 반영이라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게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회사 정책에 따라서 이거를 정산을 좀 나중에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웬만해서는 요 퇴사한 달에 급여 반영해서 중도 정산 소득세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도 정산 소득세라고 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우리 교재 449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쪽에 449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깨끗이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이미지처럼 이렇게 중도정산소득세, 이 중도정산소득세 여기 10%는 중도정산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산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이 퇴사자에 대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월 달 거를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신고하는 서식이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7월 달 거를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우선 요 근로소득과 관련된 게 저희 주로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여러분 원천징수는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런 퇴직소득 여기 잘려서 안 보이지만 뭐 이자 배당 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도 이 밑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실기 범위를 초과하긴 하지만 이렇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하는 건데 이거를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혹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이거를 직접 입력하는 문제로 나온 적이 또 근래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저도 황당했긴 했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근데 이제 실무 프로세스로 보면 이걸 직접 입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급여 입력된 거라든지 다른 각각의 소득표 자료를 입력하면 이게 불러져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불러오면, 자, 7월 달에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인원이 3명이니까 그 3명에 대한 7월 달 총 지급액, 그리고 7월 달에 소득세,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는 거고요. 요 밑에 중도퇴사라고 되어 있는 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자동으로 찍게 돼요. 이 한 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홍미라죠. 홍미라의 퇴사 시점까지의 총 급여액, 지급액, 그리고 중도정산 소득세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불러와서 전자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신고하는 것도 해보라고 해서 요 밑에 전자신고하는 프로세스를 넣어놨는데 이건 무지 쉬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금방 하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 원천징수 메뉴 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습니다. 7월 달 걸 샘플로 해보면 7월부터 7월, 지급도 7월부터 7월. 7월 달 걸 7월 25일 날 줬으니까 엔터를 쳐주시면 자, 아니오에서 불러올게요. 자, 불러오시면은 아까 나와 있는 교재의 그림처럼 1,700만 원에 881840 이렇게 불러왔고 중도 퇴사자로 이렇게 불러왔어요. 중도정산 소득세 마이너스 26만 7,840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거를 팩스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자신고하는 건데 여러분 같이 요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여기 마감 눌러주시고요. 마감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마감이 됐죠? 그럼 요거를 닫고 자, 여기 원천징수편에 보시면은 전자신고 쪽에 전자신고가 있잖아요. 전자신고로 들어가세요.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7월 달 거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전자신고 한다고 가정하면 7월 달 거 마감했으니까 7월부터 7월로 이렇게 들어오면 마감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불러져 옵니다. 그럼 요걸 체크하시고 제작을 눌러주시면 자, 홈택스 부서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건 왜 그러냐면 세무 대리인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요거는 납세자가 전자신고하는 거니까 2번으로 선택하시면
그런 창이 안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요. 엔터 치고 교재에는 제가 써놨죠? 이번 납세자 전자신고를 클릭하고 상단에 제작을 눌러라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자신고 파일이 제작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제가 1, 2, 3, 4, 5, 6, 7, 8로 하라고 교재에 써놨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자리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게 암호화 됐고요. 요거를 닫고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 닫고 그리고 나서 암호화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홈텍스트 바로 가기를 클릭하래요. 자, 홈텍스트 바로 가기. 여기서 홈텍스트 바로 가기.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럼 홈텍스트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요 안내사항은 닫고, 자,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저한테 설명 들었으면 똑같아요. 파일 찾아보기 눌러서 맨 밑에, 여기 지금 C 드라이브의 맨 밑에 해당 파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도 거기 제가 우리 교재에 써놨지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학습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형식 검증하기 눌러서 1, 2, 3, 4, 5, 6, 7, 8 확인. 그리고 어떻게 썼죠? 그렇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신고 파일 제작,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전자파일 제출하기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를 해주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화면은 실제로 이게 뭐 어디 전송되는 건 아닌데 실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해놨죠. 이렇게 해봐야지 여러분이 실무를 또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법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시에서는 꽤 많은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급여 입력하는 거 했었고 급여 입력하기 전에 수당과 공제 등록하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중도세사자 연말정산을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반영해서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또 기출문제를 또 다양하게 풀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말 오랜 시간, 이번 시간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재미있는 연말정산 구조를 한번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